객체 지향을 일단은 공부를 할 건데 이걸 왜 하는지부터 일단은 뭐 항상 알아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공부를 할 때는 그게 왜 필요한지부터 약간 공감을 하고 시작을 해야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뭐 말 그대로 OOP라고 하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텍스트 RPG 같은 거 간단한 예제도 만들어 봤고요. 아니면은 뭐 배열을 공부를 하면서 간단한 그런 콘솔 형태의 2D 로그라이크 맵 같은 걸 만들어 보고 키보드 입력에 따라 가지고 플레이어가 뭐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뭐 쭉 실습을 해 봤습니다. 이제 그런 코드를 만들면서 뭐 느낀 게 사실 모든 게임이나 아니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데이터와 로직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죠. 어떠한 사양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가 잘 이해 먹을 수 있도록 그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묘사하는 걸 결국에는 데이터로 들고 있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가공을 시켜 가지고 게임을 진행시키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코드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코드가 뭐 급격하게 불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뭐 소스 파일을 분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나누는 것까지 일단은 살펴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만으로 진짜로 큰 규모의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잘 공감을 못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몇만 줄, 몇십만 줄 이상의 코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일은 평생 생기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객체 지향으로 턴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작업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객체 지향의 약간 반대의 개념인 절차 지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옛날에 이제 C++ 이전에 C 언어가 사실 약간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RPG 게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나이트라는 아이의 정보를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묶음으로 관리를 했었죠. 어택, 디펜스. 물론 이거를 뭐 나이트라고 하지 않고 스탯 인포나 뭐 다른 이름으로 일단은 만들긴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데이터 양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나이트를 어딘가에다가 메모리를 생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초기 값을 HB는 얼마 그 다음에 어택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시켰었죠.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예를 들면 나이트의 체력을 채워야 되는 그런 사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포인터라거나 참조를 받아가지고 힐 밸류 이런 함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결국에는 이 나이트를 뿅 넘기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줬었죠. 그래서 절차 지향에서 이 절차라는 거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이런 함수들이 된다. 게임을 진행시키는 주체가 함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어딘가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따로 그거와 연관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진행시킨다라는 부분까지 일단 만들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1대1로 싸우는 그런 간단한 텍스트 RPG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로도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드가 굉장히 방대해지면은 먼저 이 힐미라는 함수가 굉장히 아쉬운 게 이 나이트 타임만 받아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나중에 가면은 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처라거나 메이지라거나 아니면은 몬스터 계열의 오크라거나 그런 온갖 애들이 다 생길 건데 그거를 다 이렇게 공용으로 케어를 못하는 게 이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케어를 못하고 사실 이 함수는 딱 이 나이트에 대해서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함수들을 우리가 이리저리 막 조립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함수만으로는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뭐 아무리 이어서 만들어 봤자 게임을 큰 규모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정도부터 객체 지향이라는 요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객체 지향 중에서 내가 얼마나 이 클래스라는 걸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값이 막 결정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객체 지향에 대한 게 너무 뻥튀기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 객체 지향이 그럼 무엇이냐? 거꾸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로직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막 요로 된 거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객체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객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객체라는 것이 그러면 뭐 어떤 객체를 말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자, 다시 한번 이런 게임을 하나 이렇게 예로 들어보자면 뭐 제가 98년도에 갑자기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해서 이런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게임 세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객체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기사도 객체가 될 것이고 이 기사가 들고 있는 이런 모든 스탯이나 뭐 정보들도 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객체를 우리가 객체 단위로 묘사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지만 이제는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집중을 할 겁니다.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입었다거나 죽었다거나 텔레포트를 했다거나 막 이런 기능들까지도 우리가 1+1으로 일단은 생각을 한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문법부터 일단은 간단히 이제 알아보면은 우선은 이 스트럭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객체 지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라는 이 문법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잠시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 오늘 사실 내내 공부할 게 이 클래스와 관련된 이 설계도를 만드는 걸 이제 우리가 계속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이름을 하나를 붙여줄 것이고 스트럭트를 사용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클래스 나이트라고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체를 우리가 묘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객체라는 것이 뭐 플레이어도 될 수 있고 몬스터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만 객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몬스터나 플레이어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 뭐 룸 같은 공간이라거나 아니면은 로비 같은 공간 플레이어들이 입장을 해가지고 대기하는 로비라는 공간이라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가상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레이어들을 관리하는 플레이어 매니저라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클래스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클래스 나이트라고 딱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설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이트라는 객체를 만들 때 먼저 설계도를 이리저리 만들 것이고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뿅뿅 스폰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인게임에다가 등장을 시켜서 작업을 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한 설계도만 있다고 하면은 동일한 건물을 여러 개를 막 찍어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책이나 뭐 다른 데서는 그냥 붕어빵 틀의 비유도 많이 합니다. 붕어빵 틀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재료를 딱 넣어가지고 딱 찍기만 하면은 붕어빵들이 똑같이 막 찍혀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먼저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영역을 이렇게 만들 것인데 이 퍼블릭의 의미는 조금 있다가 나올 것이고 네,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스트럭트에서 넣었던 거 마찬가지로 얘를 묘사를 할 때 먼저 얘가 들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부터 일단은 넣어주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 변수가 아니라 멤버 변수라고 일단은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스트럭트에다가 했던 걸 동일하게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참고로 이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나중에 일반 그런 변수인지 아니면 멤버 변수인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그 네이밍 컨벤션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언더바 하나를 붙여가지고 얘가 멤버 변수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게 제가 이전에 NC에서 일할 때 이렇게 많이 작업을 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멤버 변수의 약자인 m 언더바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여기다가 m 언더바는 안 하고 m 다음에는 대문자로 해가지고 요렇게 일단은 만드는 컨벤션도 종종 등장을 할 거예요. 뭐 다양한 컨벤션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팀에서 정해주는 컨벤션에 따라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학원에서는 다만 일부 학원에서는 m 언더바라고 한 다음에 이게 뭐 인트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i로 시작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제 이게 헝가리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지간하면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히 요즘 만드는 곳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2000년도 초반에나 쓰던 그런 방법이어가지고 네, 요즘은 컴파일러나 이런 자동 완성 기능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마우스만 갖다 대고 얘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그냥 여러분만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이렇게 언더바 하나를 붙이는 걸 일단은 가장 선호하기는 해요.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진행 자체는 똑같이 만들고 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변수랑. 자, 그러면 우리가 스트럭트랑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랑 사실 요 퍼블릭 하나 붙었다는 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우리가 뿅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얘가 딱히 어떤 메모리를 차지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메인 안에다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인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스택 영역에 들어갈 공간이 이제 실제로 할당이 될 것이고, 밖에다가 만들면은 전역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다가 결국에는 할당이 되어가지고 얘가 살아서 존재를 할 것이지만, 그냥 이렇게 클래스만 만들었으면 아직까지는 얘가 어떠한 영역도 차지하지 않고, 다만 설계도 상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나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나이트는 요러요러한 애들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자, 나중에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동적 할당을 배우면 뭐 이런 식으로 new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스택 영역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게 혹시나도 C샵에서 넘어오셨으면은 C샵이랑 C++이 좀 다른 게 C++에서는 스트럭트랑 클래스랑 거의 차이가 없고, 게다가 꼭 동적 할당을 해야 되지는 않고 이렇게 스택 영역에다가도 얼마든지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만드는 도중에 설계도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객체를 뿅 만들게 되었으니까 얘는 이제 지역 변수이다 보니까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K1이라는 나이트 타입을 보면은 이제는 공간을 할당할 뿐만 아니라 요 실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도 같이 해주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데이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도 같이 여기다가 우리가 적어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행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사실은 함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여기다가 함수를 우리가 적어주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격을 하겠다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뭐 내용물 어택을 하겠습니다. 로고만 찍어주도록 합시다. 뭐 한 줄짜리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 줄에다가 적어도 되긴 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내가 죽었다, 죽는 함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를 묘사할 때 나이트가 필요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얘가 들고 있어야 되는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다 적어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힐을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 힐하는 함수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겠죠. HP 10.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 여기서 HP에다가 우리가 10을 더하는 부분, 이쪽이 이제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밖에다가 이 똑같은 함수를 복붙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HP 값을 모르니까 사용을 못했는데, 얘는 굉장히 재밌게도 이 HP 값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경험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기서 약간 좀 혼동이 와요. 도대체 얘는 왜 되고 왜 안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일단은 접근을 해보자면, 이 나이트라는 객체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 순간 결국에는 잘 이해되는 게, 일부는 메모리에 딸려서 들어갈 것이고 일부는 메모리에 딸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함수 영역 같은 경우는 애당초 코드 영역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던 요 메모리 맵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클래스 하나를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뿅 만들게 되면은, 지금은 실제로 데이터에 들어가는 게 HP, Attack, Defense, 요 3총사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스택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스택 메모리에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Attack, Die, Heal, Me 같은 요런 함수들은 결국에는 코드로 변형이 되어서 뭐 이쪽에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설계도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도 메모리를 차지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없다. 얘는 딱히 뭐 라이트를 막 우리가 1000마리를 만든다고 해도 메모리가 막 1000배씩 늘어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설계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찌됐건 요 나이트를 만들었으면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는 이런 함수들이
말 그대로 요 나이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은 K1에다가 우리가 어태크를 호출하고 K1을 대상으로 다이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일단은 함수를 일단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멤버 변수들도 우리가 K1.hp에서 무엇인가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K1.attack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일반 함수가 아니라 그냥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클래스 설계도 안에 포함된 그런 동작과 데이터다라고 일단은 뭐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스트럭트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들을 만들어 줬으면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 멤버 변수들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스트럭트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아니 이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하던 스트럭트랑 뭐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닌가 싶지만 오늘 뭐 아직 그 실습이 한 5시간 남았죠. 이게 계속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 설계도를 굉장히 다양한 문법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뭐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뭐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뭐 이렇게 데이터랑 동작을 우리가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건 맞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힐미를 호출했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이 HP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 밖에서 힐미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를테면은 나이트 타입의 포인터를 받아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밸류를 이렇게 받아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 나이트의 자신의 주소를 받아왔으니까 얘를 통해 가지고 HP에다가 원하는 값을 더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전역 그런 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사용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법상으로 이 클래스 설계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어떤 나이트라는 객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행을 시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이트를 우리가 객체를 딱 만드는 순간 이러한 멤버 변수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애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택 다이를 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 함수 내부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즉 요런 코드가 여기서 요 나이트 타입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포인터를 받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런 코드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참고로 이런 멤버 함수들 안에서는 지금 요 코드랑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 대한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 this라는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약간 요런 느낌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 this ptr이라는 걸 만약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넘겨준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꺼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법 자체에서 this에다가 hp에다가 뭔가를 더해주세요라는 게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일단은 구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은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일단은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적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유니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혼동을 느끼시더라고요. 참고로 요 클래스와 관련된 얘기는 뭐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건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C++ 공부를 하면은 C샵이나 다른 언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한 거는 짜잔 하고 나이트라는 설계도가 분명히 HP 어택 디펜스라는 걸 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이트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 나이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들고 있는 영역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 안에 결국에는 HP 어택 디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세 개를 우리가 각각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될 겁니다. 함수는 딱히 요 영역에 일단은 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 밖에 어딘가에 코드 영역에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걔는 약간 번외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요 힐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객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호출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 때는 이것은 설계도이고 설계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샘플을 만든 걸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이제 객체 인스턴스라는 거죠. 하나의 샘플을 만들었다. 이 샘플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하나의 객체를 묘사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멤버 함수들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어떤 특정 뭐 변수들, 데이터들을 우리가 함수 내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들은 다른 타입,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임 룸, 로비, 오크 이런 애들한테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 나이트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함수들이라고 우리가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은 뭐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힐미 같은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k1에다가 .힐미를 찍어 보면은 똑같이 호출할 수 있고, 인트 하나를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인트 하나를 진짜로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일단은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멤버 변수 위치를 꼭 아래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넣는 걸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아래다가 몰빵을 해서 넣고 위에다가는 이제 함수를 넣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해요. C샵에서는 반대로 멤버 변수들을 위에다가 넣고 함수들을 아래다가 쭉 적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뭐 C++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있지만, 당연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든 거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파일을 조금씩 분리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소스 파일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분리할 때 우클릭을 해가지고 추가해 간 다음에 요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플레이어라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플레이어를 만약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헤더 파일이랑 cpp 파일이 같이 이렇게 완료가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추가가 될 것이고, 자, 드래그 드롭으로 여기다가 넣어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으로 일단은 두 개가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거를 잠시 긁어가지고 이 설계도를 긁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은 한번 복붙을 한 다음에 얘를 이름을 플레이어로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일반적으로는 이 함수에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구현부는 보통은 헤더 파일에는 넣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단은 등장을 시킬 것이고,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의 설계도는 이러한 멤버 변수들이 있고 멤버 함수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만 알려주는 개념이고, 실제로 이 구현부는 그러면 어디서 만드는 것이냐, 당연히 cpp 파일에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옮기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점을 누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단축키가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뭐 단축키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손수 따라치는 것도 일단은 문법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복붙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전역 함수라는 의미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방식을 따라 보자면 플레이어 안에 멤버 변수로 얘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플레이어 땡땡이를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줘야지만 여기 있는 구현부를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cpp 파일에서 구현부를 만들고 헤더 파일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모양만 일단은 알려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여기 원본 메인에 돌아와가지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샵 include 플레이어 헤더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나이트를 만들었던 거랑 뭐 동일한 느낌으로 플레이어 p1을 만들어도 이제는 사용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얘를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언젠가 좀 코드가 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파일을 분리하는 것도 일단은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뭐 파일 분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정확히는 우리가 뭐 좀 더 큰 프로그램을 이런 객체 지향 방식으로 만들면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좀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객체 지향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온갖 문법이 계속 추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수법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하죠. 너무 뭔가 많이 등장하니까. 참고로 이제 뭐 유니티 같은 거 초보자들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해 못하고 그냥 막 작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약간 객체 지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딱 기초 코딩만 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 날리면서 사실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런 OOP 개념은 잘 알아두는 게 조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자, 다시 나이트로 돌아와가지고 플레이어는 잠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얘는 뭐 실습은 다 했으니까 잠시 날려주고 요 나이트라는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사실은 일반적인 함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생성자라는 애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constructor라고 하고요. constructor. 얘가 뭐라는 거냐면은 어떤 나이트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무조건 호출이 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태생을 알리는 함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일단은 함수는 함수인데 일단 리턴 타입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리턴 타입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내가 만든 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생성자라는 아이입니다. 실제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로그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트를 만들어 줬으니까 분명히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호출을 해볼 건데 자, 근데 짝을 잃어가지고 소멸자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요 나이트라는 객체가 소멸이 될 때 또 만들어지는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진짜로 호출이 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세트로 실험을 해보고 자, 이제 컴퓨터를 구동을 시켜보면은 생성자, 소멸자가 각각 호출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니 굳이 필요도 없는데 왜 굳이 이런 생성자, 소멸자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냥 간단한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막 온갖 거를 다 들고 있게끔 만들어 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초기 값을 세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품끼리 뭔가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줄 것이고 반대로 정리를 할 때는 요 소멸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입장과 퇴장과 관련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C++은 이렇게 메모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짜 메모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지 않고 뭐 그런 문제도 예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생성자를 만약에 우리가 안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간접적으로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인자를 아무것도 안 받는 버전을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더니만 기껏 만들었더니만 불평을 하는 거는 지금 야, 너 만드는 건 좋은데 얘네들 초기화 해야지라고 일단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초기화를 왜 안 해줬다고 이렇게 경고를 날리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상황입니다. 이걸 혹시라도 우리가 까먹고 만약에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았다. 즉 요런 HP, 어택, 디펜스에 대한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K1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다가 일단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만든 다음을 일단은 한번 멈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K1의 값이 지금 HP가 굉장히 엉뚱한 어택, 디펜스가 이상한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로 아마 16진수로 보면은 CCCCC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을 할 때는 컴퓨터가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온갖 그런 버그나 아니면은 그 메모리 오버플로 문제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라의 그런 코드를 넣어가지고 혹시라도 얘가 CCCC로 밀어준 영역을 우리가 건드리면은 그거를 딱 알아챌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 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CCC라는 쓰레기 값을 넣어준 것이지 이게 다른 릴리즈 모드를 할 때는 이게 그런 값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이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값을 들어가 있을지는 사실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얘가 뭐 0이나 다른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요 HP 값을 만약에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은 꼼꼼하게 이런 것들조차도 결국 초기 값을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깔끔하게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그냥 정수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엉뚱한 값을 얘가 갖고 끝나겠지만, 이게 진짜로 막 포인터처럼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는 그런 데이터를 여기서 우리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크래시가 나고 메모리 오염이 일어나고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 값을 우리가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초기 값을 넣어주는 문법은 여러 개를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밀어주는 걸 고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택도 얼마 디펜스도 얼마 그냥 뭐 한다 싶으면 그냥 0으로 일단 어떤 값으로든 밀어가지고 아까처럼 엉뚱한 값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는 똑같이 실행해보면 당연히 0이 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자라는 애에서는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그냥 생성자라고 하지 않고 기본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쎄하죠.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우리가 여러 개를 막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를 더 만들어줄 건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이트를 만들어줄 때 얘를 만들어주자마자 HP를 설정하고 막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귀찮다 싶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HP를 받아주는 버전을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말이 나온 김에 어택이랑 디펜스를 다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통과를 시켜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HP 어택 디펜스를 받아주는 버전의 생성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 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본 생성자가 아닌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타 생성자, 그냥 일반 생성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얘를 0으로 밀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준 애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긴 하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인자를 함수에서 받아주는 인자를 HP 어택 디펜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 멤버 변수들도 또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자, 여기서 HP는 HP라고 하면은 이게 좀 코드가 묘해지죠. 이게 도대체 얘가 어떤 거지? 얘가 멤버 함수인가? 얘가 멤버 변수인가? 아니면 얘가 여기 넘겨받은 건가?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컨벤션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조금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디스 포인터에다가 화살표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도 사실 안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객체 디스 포인터라는 게 나의 주소를 리턴하는 그런 아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요 그림으로 보면은 얘도 어떤 주소 값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뭐 300번 주소지라고 한다면 디스 포인터라는 걸 우리가 꺼내면은 내 자신을, 이게 사실 300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주소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인데 게다가 심지어 얘가 나이트 타입의 포인터이죠. 그러니까 얘를 접근해가지고 요런 값들을 채울 수 있는 문법이 결국에는 요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를 접근해가지고 채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주소값을 통해 가지고 이 주소값에 접근한 다음에 거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내가 원하는 값을 채워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 왼쪽 부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생성자를 만들면 뭐가 좋냐? 뭐 이제는 우리가 기본 값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자를 3개를 받는, 예를 들면 100과 10과 뭐 1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애당초 이 나이트가 생성이 되자마자, 자, 여기다가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F11을 눌러서 타고 들어가면은 요 생성자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값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까지 일단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이 여기부터 조금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부분인데, 기본 생성자가 만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다른 버전의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게 되면은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던 거를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뭐 복사 연산자라거나 뭐 복사 생성자라거나 뭐 이런 온갖 것들 다 알아볼 텐데, 걔네들이 서로 약간 얽혀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다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다가 우리가 하나라도 이렇게 커스텀 버전을 만들게 되면은 더 이상 기본 서비스를 제공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될 겁니다. 근데 걔가 심술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본 버전을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없고, 얘를 그냥 기본 값으로 아무거나 0이나 뭐 널 포인터 이런 걸로 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도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우리가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기본 버전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이트2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 기본 생성자 버전은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만드는 순간에 이렇게 인재를 넣어줘가지고 같이 만드는 버전만 일단은 통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생성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그럼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찾자면 요 나이트가 정말로 비어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 H Protect Defense를 꼭꼭 우리가 어떤 값으로건 넣어줘야지만 얘가 사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만들 때부터 인자들을 통해 가지고 초기 값을 받아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만들 때 뭐 이것도 문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버전도 있었지만 뭐 다른 걸 찾아보자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나이트를 직접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해도 사실 완전히 동일한 의미고요.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문법비를 찾자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퀄을 해도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 가지 제일 편하신 거 골라가지고 예를 들면 이걸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냥 쭉 사용하시다가 좀 익숙해지고 아니면 다른 문법에 대한 미묘한 차이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알아보시는 거는 권장을 드려요. 오늘부터 뭐 그런 여러 가지 문법의 그런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버전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요 나이트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요 설계도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객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 객체 지향의 가장 뭐 큰 차이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정말로 요 나이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진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함수들을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뭐 어떤 함수가 얘를 인자로 받는지를 검색할 필요 없이 K 원점을 찍어보면은 아하 얘가 요러요러한 정보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택, 다이, 힐미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나이트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가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게임 회사에서 어떤 사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머릿속에 내가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어떤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될지를 먼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장 이 설계도가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먼저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형태들에 대한 세부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디버깅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러면서 조금씩 조립을 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클래스를 우리가 설계를 한 다음에 뭐 당연히 한두 개 클래스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NC를 다닐 때 맨 마지막으로 하고 나왔던 게 그 로비에서 막 커스터마이징하고 막 이런 거를 작업하고 아니면은 그 가챠 같은 거 그 소울이라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뭔가 가챠를 뽑으면은 막 화려한 그런 이펙트 같은 게 뜨면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막 가챠가 뽑힌 다음에 일정 확률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레어 아이템이 나오면은 막 불기둥 세워주고 막 이런 콘텐츠들이 만약에 내가 담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지? 그럼 내가 가챠 같은 걸 뽑았다라고 하면은 그 가챠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있겠죠. 뭐 어떤 캐릭터가 있을 것이고 그 캐릭터는 각각 어떠한 희귀도를 갖고 있는지 몇 개가 나왔는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찌됐건 뭐 이런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가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연동해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레어 타입인지 체크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고 이게 굉장히 레어한 타입이면 뭐 불기둥 타입은 이제 불기둥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와 로직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된다. 결국 이 핵심은 바뀌지 않지만 이거를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사실 뭐 이건 뭐 우리가 예전에 파일 분리할 때도 어찌됐건 나름대로 구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될 것인데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앞으로 이제 뭐가 필요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요 단계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함수가 나중에 등장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 figh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ight라는 함수가 나이트 타입의 포인터를 만약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이트 두 마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K2랑 K1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 얘네들은 나이트만 받아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아처나 다른 타입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이 함수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겠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도 이제 그냥
덩그러니 함수로 등장하진 않을 것이고 뭐 배틀을 진행하는 클래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타입들을 우리가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사용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하긴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내용 하나만 더 추가로 알아보자면 생성자 중에서 자, 우리가 기타 생성자도 있고 기본 생성자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좀 특이한 애가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복사 생성자라는 애가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 자, 복사 생성자는 동일한 타입의 객체를 복사해가지고 동일한 상태의 데이터를 갖는 다른 객체를 만드는 걸 이제 보통 복사 생성자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 여기다가 우리가 생성자는 생성자니까 똑같이 나이트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 줄 텐데 자기 자신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과 동일한 타입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로 받을 것이고 원본을 우리가 고칠 생각은 없으니까 콘스트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애라고 해가지고 other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데이터를 내가 복사해가지고 들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일 테니까 얘를 복붙한 다음에 other.hp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를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복사 생성자. 얘도 이제 굉장히 뭐 자주 등장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복사 생성자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K1이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나이트에다가 K2 나이스, K2라는 애를 만들 텐데 여기다가 우리가 바로 이 K1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K2가 자동적으로 이 K1이 들고 있던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복사가 되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동일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OOP 3대 요소라거나 이런 걸 쭉 다루다 보면 더 이제 심화해서 알아보게 되겠지만 일단은 당장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중요하게 영순위를 이해해야 되는 거는 클래스는 설계도에 불과하고 이렇게 우리가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하나의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 나중에 가면은 예를 들면 MMORPG에서 플레이어가 뭐 5,000마리다 라고 하면은 진짜로 객체를 5,000개를 만들 것이고 몬스터가 몇만 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몇만 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스택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 나중에 가면은 힙 영역에서 어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좀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개념은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르게 동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약에 또 동일한 그런 설계도를 이용해가지고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든다고 가정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 개를 이제 만들었으면 처음에 태생적으로 만약에 동일한 생성자로 만들었으면 초기 값은 동일했겠지만 나중에 어떤 몬스터는 그러니까 어떤 나이트는 예를 들면 싸우다가 HP가 달아가지고 HP가 일부 깎일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애들은 힐을 받아가지고 HP가 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갑옷을 입어가지고 디펜스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상황이 다행히 발생할 수 있겠죠. 즉 동일한 데이터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각기 다른 영역을 서로 차지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요 아이는 다른 값을 들고 있다거나 얘는 1인데 얘는 2라거나 이런 식으로 각기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동일한 설계도를 하나를 딱 본다고 해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결국 요 아이가 우리 나이트를 묘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일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초기 값을 설정해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이제 등장을 시키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방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수정이 될지는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객체 단위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스태틱에 대한 내용도 배울 텐데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런 멤버 변수들이나 아니면 이런 멤버 함수들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객체의 종속적인 그런 정보들이자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정보들은 결국에는 특정 객체의 종속적이고 객체마다 하나씩 들고 있는 뭐 그런 정보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진짜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장 기본적이었던 객체 지향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설계도를 결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아직 생성자까지는 뭐 굳이 왜 사용하는지 잠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어찌됐건 이렇게 기본적인 값을 넣어준다거나 초기 값을 세팅한다거나 뭔가 준비 작업이 필요할 때 사전 작업이 필요할 때 일단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상속 문법이나 여러 가지가 추가되면은 생성자랑 소멸자가 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소멸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딱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얘가 소멸이 될 때 진짜로 뭔가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 가면 얘가 나이트가 아니라 아처인데 아처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펫을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다거나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 메모리를 우리가 아처가 사라지는 순간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소멸자에서 우리가 뭐 처리를 하는 걸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성자와 소멸자는 가장 기본이 된 내용들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멤버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함수 문법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내부적인 멤버 변수들을 내가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신기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 이 객체랑 종속적인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힌트는 결국에는 요 주소값을 내가 간접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함수에서 사실 넘겨 받아가지고 나에 해당하는 이 객체를 대상으로 요 힐미라거나 이런 특정 함수들을 호출하게끔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힐미 안에서 hp는 10을 더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주소값을 얘가 알고 있으니까 이 주소값에 해당하는 hp 바구니에다가 뭔가를 고쳐주세요라는 식으로 코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치 우리가 어떤 객체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빵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객체 지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이제 너무 문법이 많아가지고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주입식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한번 복습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블루프린트로 봐서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실습을 하는 식으로 반복 학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하고 텍스트 RPG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 본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등등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조금 약간 어려움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일단은 받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